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종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경제를 이끄는 성서산업단지가 이제는 조성된 지 20년이 훌쩍 넘은 노후산업단지로 전락한 현실 속에서 그 활성화 방안을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서산단은 1984년 1차 단지 조성을 시작으로 2012년 5차 단지까지 순차적으로 조성된 대구 도심 최대 산업단지로 현재 3,4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으며 지역 산단 근로자의 40%를 넘는 약 48,30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조성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지역 생산액의 50%, 수출액의 32%를 차지하며 여전히 지역 경제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산업시설, 기반시설, 근로인력의 삼노 현상과 함께 성장세의 둔화, 산업 경쟁력 저하 등 노후산단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히 노후화된 공장 건물은 각종 안전 문제에 심각하게 노출돼 있습니다. 2024년 섬유 공장 화재, 자동차 부품 공장 화재, 2025년 이불 공장 화재 등 매년 발생하는 성서산단 내 화재 사고는 낡은 전기 설비와 부실한 소방 시설 등 노후산단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또한 매우 취약한 상태입니다. 공장들이 밀집되어 있는 데다 도로와 주차장 같은 기본 인프라가 부족해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고 있으며 문화, 여가시설의 부재, 분진, 소음, 악취 등 열악한 근로 환경은 청년들이 산업단지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서산단은 부지 분할 매각으로 인해 산단을 선도해갈 앵커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가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희성전자 제1공장 부지에는 대구시가 앵커 기업 유치가 아닌 민간 지식산업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대구시는 9천억 원 규모의 지역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실제 조성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희성전자 제2공장 유휴부지 역시 민간 투자 유치에만 의존하고 있을 뿐 실질적인 활용 방안 없이 소국 행정에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노후한 성서산단은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부족, 문화, 복지, 편의시설 등의 정주 여건 미비, 소음, 악취 등 근로환경 악화, 청년층의 산단 내 취업 기피 현상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구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성서 1, 2차 산단 재생사업, 스마트 그린 산단 구축 사업,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사업 등을 추진하여 산단의 첨단화와 고도화를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성서 산단 재생사업에만 총 479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지만 정작 입주업체와 근로자들의 반응은 달라진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의 재생사업이 외형적인 정비에만 치중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이제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특히 성서산단은 도심 속에 위치해 있는 만큼 입지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차별화된 개발 전략이 필요합니다. 청년이 머물고 기업이 성장하며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열린 산업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재생사업들이 올해 마무리될 예정인 만큼 지금이야말로 물리적인 재생을 넘어 산단의 본질적인 경쟁력을 회복시킬 내실 있는 활성화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성서산단의 정체성은 제조업입니다. 이를 근간으로 하면서 미래 세대가 머물고 새로운 산업 활력이 더해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성서산단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인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현재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성서 산단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를 개선하고 성서 산단이 좀 더 발전하려면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저희 교수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군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을 뽑기 어렵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기존에 일하시는 분이 고령화 되어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분들을 저희가 뽑았었는데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또 정규직이 어렵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계속 유지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을 왔으면 하는데 그들에게 물어보면 성서 상당히 좀 오래되고 낙후되고 좀 힘든 것이 아닌지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이 성서 상단의 입구나 이런 쪽에 좀 뭐랄까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건물, 그리고 좀 타지역에 없는 새로운 그런 공간, 그리고 건물들이 상징적인 건물, 멋진 건물들이 들어와서 성서 상단은 젊은이들이 일하는 곳인 것, 또 요즘 젊은이들이 무조건 사무실에만 일하는 걸 원하는 것도 아니고 좀 멋진 워크 플레이스 같은 오피스 같은 걸 입고 일하는 것도 젊은이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좀 그런 이미지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서 상담은 급여가 아무래도 좀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설 자체도 노후되고 고령화된 곳이라서 학생들이 취업하기에는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급여가 대학을 졸업하고 3천만 원 초중반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그 정도는 되어야 먼저 학생들이 취업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 근처에 의식주는 최소한 해결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 좀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 낙후되어서 대구에 부모님도 다 있고 친구들도 다 있는데 굳이 대구 떠나서 살기가 힘들게 이렇게 외로워가면서 일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렇게 환경이 안 좋으면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거니까 환경을 좀 개선해서 대구 사람들이, 대구 청년들이 산업단지, 성산업단지에서 많이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성서 산단의 현실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단순한 개선이 아니라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첫째,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입주 업종 제한, 용도 제한 등 이른바 킬러 규제를 적극 완화하여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 산단은 대구 성서 산업단지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입주 업종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산업단지의 기능과 목적을 유지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신산업 및 융복합 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종 제한은 이들 산업의 입주를 어렵게 하고 산업 간 협력 간 네트워크 형성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후 산단일수록 기존 주력 업종이 쇠퇴하면서 입주 수요는 줄고 신규 업종 유지는 규제에 막혀 공실이 증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는 민간 자본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해 앵커 기업이나 벤처 기업 유치를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문화, 복지, 상업 등 비산업적 시설 도입까지 막고 있어 청년과 근로자 유입 기반을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다행히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 2024년 개정되어 5년 단위로 산단 입주 대상 업종 변경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해당 법률에 따라 성서 산업단지의 입주 업종 변경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대구시의 입주 업종 재검토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노후 산단을 청년들이 찾는 산단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춘 공간 구성과 복지 문화 콘텐츠 도입이 절실합니다. 노후 산단은 근로자 고령화와 숙련공 부족으로 만성적인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어 청년층의 유입은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물론 제조, 기술, 연구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핵심 인재를 확보하고 산단 전반에 활력과 변화를 불어넣는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낙후된 공장, 부족한 휴게, 편의시설, 미비한 공장 인프라 등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청년층에게 매력적이지 못한 환경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산단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을 청년 친화적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단순히 일하는 공간을 넘어 머무르고 싶은 공간, 함께 즐기는 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문화산업단지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와이어 생산 공장을 서점, 카페, 전시장 등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부산의 F1963, 카세테이프 공장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전주 팔복예술공장 등은 민간 협업을 통해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한 대표적인 모범 사례들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노후 산단 공간의 재창조가 지역 브랜드를 구축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성공 모델입니다. 대구시도 이런 사례들을 적극 벤치마킹해 성서 산단을 중심으로 기존에 형성된 성서 택지와 택지 주변 상업시설을 연계해 상호 보완적인 문화 인프라를 조성하고 산업과 예술, 혁신이 함께 어우러지는 대구형 문화산단으로 탈바꿈시켜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서 산단을 청년이 찾아오는 문화 산단이자 지역을 대표하는 브랜드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 대구시의 의견은 어떤지, 향후 이러한 산단 재생 전략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활력을 잃은 성서 산단의 재도약을 위해서 창업, 제조, 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성서 산업단지 관리공단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입주업체 경기 동향에 따르면 입주 기업들이 꼽은 주요 경영 애로사항은 수주 물량 감소였습니다.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단 내 기업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산업 생태계 재편 전략이 필요합니다. 현재 성서 산단에는 휴페어 공장을 리모델링해 창업 기업과 중소기업에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면 시세의 60에서 70% 수준으로 임대가 가능해져 창업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성장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간 제공에서 더 나아가 제조 인프라를 갖추기 힘든 창업 기업과 산단 내 숙련된 제조 기업을 연계해 제조 수요 발굴부터 시제품, 양산, 마케팅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창업기업, 제조기업 간 매칭 프로젝트를 추진한다면 창업기업은 실질적인 생산 역량을 확보하고 제조기업은 신규 수주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상생의 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면 산단 입주기업의 애로사항 해소는 물론 매출액 증가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경기도의 경우는 2020년부터 산업단지 B2B 제조거래센터를 운영하여 제조, 수요, 공급 기업을 발굴하고 매칭을 통해 신규 매출을 창출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시가 노후산단 내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 제조, 생태계, 상생 발전 전략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해 대구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지원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서 산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 저탄소 산단 조성이 시급합니다. 현재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 실현과 환경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산단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특히 2026년부터 시행되는 EU의 탄소 국경 조정 제도와 2027년부터 적용되는 ESG 공급망 실사 제도는 국제 통상 환경의 새로운 기준이자 국내 수출 기업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대응 과제입니다.
탄소 국경 조정 제도는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따라 수입 시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이며 ESG 공급망 실사 제도는 기업의 노동, 인권, 환경에 대한 책임을 공급망 전체로 확장하는 규제로 대응이 미흡할 경우 수출 제한이나 글로벌 시장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성서산단은 아직도 저디지털화, 고탄소 배출 구조에 머물러 있고 이러한 글로벌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여력과 역량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친환경 저탄소 산단 조성을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설비 개선과 신재생 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 탄소 배출량 데이터 관리 시스템 도입, 중소기업 대상 ESG 인증 지원 등 산단 차원의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시급히 마련돼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서 산단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대구시의 현재 정책은 무엇인지 또 향후 어떤 지원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국가 산단을 비롯한 신규 산단이 조성되면 성서 산단이 공동화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 산단 인근에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 기업들은 더 나은 기반 시설과 정주 여건, 행정적, 재정적 인센티브를 찾아 신규 산단으로 이전하게 됩니다. 결국 자본력이나 기술력이 부족해 이전이 어려운 중소기업들만 잔류하게 되고 노후 산단은 점차 영세화되고 공동화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지자체들도 유사하게 겪어왔습니다. 인천 남동 산단의 경우에는 공동화를 막기 위해 기존 제조업 기반을 유지하면서도 지식산업 중심의 복합산단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서산단도 제조업과 첨단 신산업을 결합한 융복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거점단지와 연계단지를 묶는 방식으로 대중소기업 간 밸류체인을 강화하는 등 노후산단 공동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성서산단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신규 산단 조성에 따른 성서산단 공동화 문제를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제부시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제부시장 홍성진입니다. 지금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그리고 경제 침체 등 국내외 경제 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우리 김종옥 의원님께서 성서 산업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성서 산단 입주 업종을 완화 등 재검토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청년 친화적인 공간으로 산단이 탈바꿈할 수 있도록 문화 브랜딩이 된 산단으로 조성할 방안에 대한 계획 그리고 창업, 제조기업 협력 생태계 조성 방안 그리고 친환경 저탄소 산단 조성을 위한 정책에 대해서 문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규 산단 조성에 따라서 기존 산단, 노후 산단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 가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서 산단 입주업종 재검토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 산업단지에 우리가 입지 조성 계획하고 계획 수립 단계하고 조성 운영 단계에 관련 법률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간단하게 산업
입지법으로 약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산단 개발 통합 지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 계획 수립 시에는 주요 유치업종 그리고 제한업종,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사전에 미리 마련하여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성된 이후에는 관리 운영 단계에서는 산업집적법 그리고 산업부의 산업단지 관리 지침에 따라서 산업단지별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 대상 업종, 입주 기업체의 자격, 산업이용지 용도별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을 수립해서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서 1, 2, 3, 4 산업단지를 포함해서 성서 3단 관리 기본 계획에 따라 성서 3단 내에는 제조업종 중에 기계 및 장비 수리업과 특정 유해물질 발생업종을 제외한 모든 제조업이 입주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산업집적법상 5년 단위로 산단 내 입주업종 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규정은 안타깝게도 일반 산업단지에 적용되는 게 아니고 국가산업단지, 그러니까 전국의 20개 국가산단에 대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서 산단 내에 입주업종 변경 요구가 있는데요. 제가 성서 산단을 방문해 보니까 환경 관련 원료 재생업의 입주가 좀 완화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스마트팜 등 수직 농장 업종에도 완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정책 의지 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 여부를 검토해서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년이 찾아오는 문화 중심 브랜드 산단 조성 방안에 대하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성서 산업단지는 우리 대구 산단 24개 중에 50%를 차지하는 매출액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서 산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의 도로 정비, 주차장 5개소 설치 등 재생 사업과 다양한 경쟁력 강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먼저 2020년도에 전국 최초의 스마트 그린 산단으로 선정되어서 공정혁신 시뮬레이션 센터 등 17개 사업에 1,082억 원을 투입해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생활안전, 교통편의, 환경보전 분야의 스마트 기반 시설 및 통제 관제 시스템을 구축을 통한 디지털 인프라 설치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성서 산단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도 앞으로는 하드웨어 시설보다는 청년이 좀 찾아올 수 있는 공간 구성과 그리고 문화를 입히는 산단을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도 산단에 문화를 입히기 위해서 산자부의 아름다운 거리 조성 공모 사업을 선정되었습니다. 성서 1차 산단에 휴식 문화 공간을 조성한 바 있고, 그리고 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문화센터 공모 사업에도 참여해서 청년이 좀 찾아올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을 좀 많이 조성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청에서 우리가 다문화 가족 축제라든지 많은 분야를 또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 수가 성서 산단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관련 축제가 성서 산단 내에서 좀 이루어지고,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제 주말 되면 또 찾아가기 힘든 분야가 있는데요. 달스 아트 센터 이런 곳에서 좀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도 좀 확산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대구시가 정책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산단 활성화를 위한 창업 제조기업의 협업 생태계 조성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서 1, 2차 노후산단 내에 휴폐업 공장 리모델링 공모 사업에
지역 산단으로서는 유일하게 2019년, 2022년 두 건을 유치했습니다. 그래서 234억 원을 들여서 리모델링 공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창업 중소기업에서 주변 시세의 70% 정도 수준으로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각각 두 개의 사업이 금년 6월하고 12월 되면은 준공이 되므로 준공된 사업이 계획된 일정 목표하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서 3차 산업단지 내 희석전자 1공장 부지에 대해서 민자를 한 9천억 투입해서 복합지식산업센터를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조뿐만이 아니고 업무 공간, 문화 편의시설, 오피스텔 등이 복합적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좀 이 공간 내에서 같이 창업도 하고 그리고 문화하고 휴식 공간을 또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19개사, 제조기업 15개사를 협력사업인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 사업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삼보모터스하고 삼익THK 등 중견기업이 필요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 창업기업이 공동으로 과제를 해결하고 기술 검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전주기 협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생제조 플랫폼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창업기업들이 중견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비를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대시라고 하는 대구 스케일업 허브 이렇게 홈페이지에 가면은 장비 목록도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창업기업이 자본 부족으로 인해서 고가의 어떤 장비라든지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좀 하기 힘든데 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업기업이 활발하게 창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좀 친환경 저탄소 산단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또 물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는 우리 탄소 중립 정책에 의해서 2030년까지 탄소를 45% 줄이고 2050년도에는 탄소를 제로로 하겠다는 좀 과감한 목표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분야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가 산단 분야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서 산단 내에 에너지 작업 자족형 인프라 구축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수소연료 전지 발전소 그리고 태양광 발전 시스템 또 개별 기업의 탄소 저감 설비 교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발전 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는데요.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부 우리 사업소의 유부지에 19.8메가와트의 연료전지 발전 시설을 민자 1,100억 원으로 유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산단 내의 신재생 에너지 보급률이 한 3% 정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15억 원을 들여서 기업 에코 혁신 사업이라고 해서 에너지 진단, 시설 개선 등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9년부터는 우리 중소기업 장을 대상으로 우리 노후 방지시설 교체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한 지금까지 115개 기업에 164억 원을 투입해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을 전적으로 한 75% 정도 절감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공단 내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미세먼지 배출원도 줄이고 그리고 공단에 근무하는 우리 근로자의 근로 환경도 높이기 위해서 우리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찾아가는 순서비스를 통해서 공단의 어떤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서 산단 내에 전체적인 미관 개선을 위해서 우리 달서구에 경관 계획이 있습니다만 성서 산단에 디자인 계획을 따로 수립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공장 간에 어떤 디자인적으로 충돌 없이 조화롭게 성서산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도 도와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규 국가산단 조성에 따라서 노산단의 공장 이동 등으로 인해서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구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대구시 계획은 우리 각 산단별로 주력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테마형으로 산단의 주력 업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산단 간에 서로 충돌하거라든지 산단 내에 이 산단에서 다른 산단으로 기업이 이전한다든지 하는 분야를 최소화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서 산단 내 기업체 수가 2024년 말 3,038개로 2023년 대비해서 한 191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 가동률도 70.6%로 1.2% 상승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어떤 전체적인 숫자의 어떤 결과로 산단이 지금 노화되고 또 이동하는 업체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좀 우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대중소 기업 간의 융복함 어떤 산업단지 전환될 수 있도록 대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가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려하신 제2 국가산단은 미래차 로봇이 융합된 첨단 미래 모빌리티 분야의 어떤 국내 유망 기업과 글로벌 해외 기업을 유치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서 산단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산단 재생 그리고 스마트 그린 산단 창업 제조기업 간 연계 협력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서 청년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또 문화 콘텐츠가 발굴을 통해서 좀 성서산단이 공당화도 맞고 앞으로 성서산단이 대구의 대표적인 산단으로 계속 또 자리매김 더 할 수 있도록 우리 대구시에서 정책적으로 더 추가 발굴하고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종욱 의원님 나오셔서 답변자를 지정한 후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부시장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조금 전 답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성서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누구입니까? 대구시하고 지금은 일부를 위임하고 위탁해 놓은 사항이 성서산업단지 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죠. 위임할 경우에는 산업단지 관리공단이지만 원래는 대구시장이시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성서산단 관리권자는 산업집적법 제30조에 따라서 바로 대구시장입니다. 성서산단 입주업종 재검토에 대한 답변 중에 성서산단은 산업집적법상 입주 대상 업종 변경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자료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보시면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43조 3에 따르면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중 관리권자가 입주 대상 업종 주기적 검토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한 단지는 5년마다 입주 업종 재검토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시장님의 답변은 대구시가 입주 업종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십니까, 그동안? 지금 하지 않은 분야가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라는 용어 자체가 통계청의 표준산업 분류사 제조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조업에 대한 규정 자체가 협의의 제조업이 또 될 수도 있고 또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융구파
시대이기 때문에 좀 확대된 제조업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린 환경 관련 리사이클링 업체에 대해서는 그런 분야가 앞으로 친환경 우리 정책 분야하고도 부합하기 때문에 산자와 질의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수용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막 그렇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예. 처음에 성서산업단지가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 법에 따르면 성서산업단지도 일반 산업단지로서 충분한 대상 산업단지의 대상이 됩니다. 맞으시죠? 그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반대하진 제가 좀 더 않으시죠?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네, 제가 확인해 보십시오. 실무적으로 예. 이야기 들은 분야는 아니요, 우리 전국에 제가 이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예. 20개 국가산업단지라고 그거는 국가산업단지고 예. 일반 산업단지일 경우에도 이런 대통령령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을 검토해 주십시오, 부시장님.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제 금방 또 부시장님 말씀도 하셨는데 대구시가 성서 산단의 입주업종 재검토 필요성을 지금이라도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제조 기반 시설하고 지원 기반 시설의 전체적 범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켜야 되겠지만은 제조 기반 시설에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 융복합된 업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향적으로 한 번 더 추가 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법에 따르면 지정 고시하게 주기적으로 지정 고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입주 대상업종 변경 대상자로 대상 산업단지로 지정 고시하시겠습니까? 지금 아까 제가 대답하면서 5년마다 해야 되는 분야가 아니요. 국가산업단지라는 그 5년마다 하는 거 말고 예. 주기적으로 검토할 아까 대상자를 답변에 지정을 제가 하셔야 된다 했습니다. 답변에 네. 법을 제가 못 이야기하고 있는 네. 분야가 아니고요. 네. 5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분야가 국가산업단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그런 네.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의무사항은 그러니까 없는 거고 의무사항이 없거나 있거나 지금 그걸 그런데 말씀드리는 게 예. 아닙니다, 부시장님. 앞으로 시대 변화에 네, 따라서 네, 네, 좀 네. 산단이 예, 성서 예. 산단이 어떻게 보면 대구 대표 산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네, 제가 네. 제조업 중에 그런 리사이클링 업체라든지 환경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항상 이게 나중이라도 입주 업종이 바뀔 수 있도록 검토될 수 있도록 항상 주기적으로 지정 고시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우리가 생각해 주십시오. 특정 네. 주기에 대해서 한번 네, 판단을 해서 어떻게 네, 보면은 시대 흐름에 좀 뒤떨어지지 네, 않도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노후 산단 공동화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국가 산단 입주가 이전이 아닌 신규 투자와 글로벌 기업 유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죠? 실제로 신규 투자와 글로벌 기업 유치로 이어진다면 참으로 환영할 일입니다. 예. 그러나 경기 침체가 지금껏 계속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부시장님? 그 투자 계획이 과연 실현 가능한지 본 의원이 강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시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으셨지만 지금 이 자리는 대구시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시민들 앞에서 책임 있는 말씀을 하셔야 할 자리입니다. 신규 산단 입주가 신규 투자를 전제로 한다고 해도 일정 시점 이후에는 성서 산단에 있던 기존 본산업 공장을 축소하고 철수하는 그런 기업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 축소, 철수하는 기업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사전에 어떻게 걸러낼 것인지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또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중에 우리 산단이 테마별하고 주력 업종에 대해서는 그 산단의 고유되어 있던 정체성을 좀 지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산업계가 변화하는 동향을 트렌드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제조업 기반이지만은 ABB 산업하고 연계가 되고 ABB 산업이지만은 제조업이라든지 다른 분야하고 또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적절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산업단지가 한정된 산업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지금 답변에 보면 23개 기업의 투자가 말뿐이 아닌 이제 실제 그러니까 MOU를 맺으셨다고 했는데 실제 신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본 의원도 시민과 함께 그 과정을 철저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앞서 제안드린 문화산단 조성 등을 포함한 성서산단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용역을 좀 실시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일단 이제 산자부하고 문화부하고 국토부가 이런 관련 연관된 사업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지금 지역의 산단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공공 사업에 응모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과거에 KTNG 자리를 예술 발전소로 또 변화시킨 경험도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어떻게 보면 문화가 브랜드화되는 성서 산단이 되고 지역 산단이 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네. 시장 권한 대행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서산업단지는 여전히 대구 경제의 핵심 기반이자 제조업의 심장입니다. 하지만 성서산단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도시 구조 속에서 혁신이냐 쇠퇴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단순한 노후 기반 시설 정비나 외형적인 재생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청년이 일하고 싶은 공간,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 시민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업 단지로의 진정한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성서 산단이 다시 한번 대구 경제의 강력한 성장 엔진으로 힘차게 뛸 수 있도록 대구시가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는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근로자 또한 힘든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공정 자동화와 스마트 공장 도입, AI와 로봇 기술 확산은 기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구조 재편으로 인하여 많은 근로자들이 이직과 직무 전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직무 전환 및 재취업 교육, 이직 지원 같은 정책들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대구시가 이런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정책적인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